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원한 방화 소식 알쓸시소. 그 시절 엄마 아빠도 좀 놀아봤지. 지난 11월 6일 방화 근린공원에 놀이판이 벌어졌다. 내가 어렸을 적 골목길에서 숱하게 접했던 우리 놀이들이었다. 이제는 전통이라는 말에 묶여 옛것이 되어버린 놀이들이 잠깐이지만 되살아나 아이들과 어른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달고나 비석치기, 윷놀이,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등. 전통놀이가 갑자기 현실 세계로 강림하신 배경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내림굿 덕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OTT 서비스의 강자 넷플릭스에 관대하신 제작비로 만들어진 드라마로 말이다. 드라마 한 편으로 컨텐츠 사업의 대국이 되고 그 컨텐츠 속 소재들이 세계인들 사이에서 부흥하더니 다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물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 중이다. 재미있는 세상이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꼰대 소리 듣지 않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으니 이 또한 문화소통으로 빚어진 수학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런 전통놀이는 딱 하루만 즐길 수 있었는데 이 번개 같은 놀이쇼는 방화삼동 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한 것. 길게 줄을 서가며 놀이 예약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언제부터 홍보했어요?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왜 나만 몰랐냐는 것이다. 알았으면 진작 와서 예약을 했을 것 아니냐며 되려 주최 측에 화를 내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 그 중에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었다. 공기놀이, 딱지치기, 달고나 등의 놀이는 가족들끼리 할 수도 있고 친구들 두세 명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무궁화꽃 놀이는 다르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재밌다. 때문에 소수의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매력이 없는데 그 때문인지 우리 집에 왜 왔니? 동대문을 열어라 라는 놀이와 함께 전통놀이 중에도 가장 빨리 사라진 놀이가 아닐까 싶다. 이제 방과 후 아이들은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 여기저기 대문을 열고 나오는 친구들과 약속한 듯 우연히 뭉쳐서 놀이를 하던 그 골목 문화는 사라졌다. 요즘에야 코로나 때문이라지만 원래 지금의 아이들은 각자 너무 바쁘다. 단체로 즐길 수 있는 무궁화 꽃놀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깝고 슬픈 배경이다.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이로 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체험이야 코로나 유행 전까지만 해도 근린공원 운동장 한켠에서 어르신들의 지도 아래 언제든 가능했다. 역시 체험이었을 뿐이었지만 놀이의 끝을 장식한 것은 항상 노을을 배경으로 연주된 엄마의 고음 대사였다. 밥 먹어! 이 소리를 듣기까지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이미 유물이 되어버렸지만 내 어린 시절을 만난 우리 아이들의 이 짧은 시간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리라.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처럼 말이다. 치원초등학교 옆 초록계단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부터 계단 및 보행로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파르고 계단의 높이가 높아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사로 기존 계단의 단 높이가 25cm에서 13cm로 단차가 줄어들고 지금보다 좀 더 완만한 계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주변 보행로 정비 기간을 포함해 2022년 4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닥 신호등을 찾아보세요. 우리 동네 치연초등학교 앞에 신호 정비 공사를 하며 바닥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에도 좋은 신기한 신호등입니다. 바닥에서 LED 등이 빛나 야간 운전 또는 보행 시에도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을 스몬비족의 안전장치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모든 신경을 핸드폰에 쏟고 주위 환경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그들을 위한다고 하니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눈높이가 낮은 교통약자들에게 바닥 신호등, 스마트한 신호등이 안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배회하는 유기견 신고. 방화동의 기사 제보 통로인 알쓸시소 카카오 채널에 주민 제보가 들어왔다. 금낭화로 일대와 방화 근린공원을 배회하는 유기견 4마리의 목격담이다. 진도견종 3마리, 웰시코기 1마리가 약 2주 전부터 주인 없이 목줄도 매지 않은 채 무리지어 산책을 다니는 것을 보았다.
진도 견종은 꽤 큰 덩치만으로도 보는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 다행히 온순한 편이라 사람이나 다른 목줄 메고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견제해도 공격성은 없어 보였다. 한 마리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는지 피자국도 보인다. 혹시나 굶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 누군가의 밥, 물그릇을 놓아둔 마음씀이 곳곳에 보인다. 목격한 주민들이 119 신고, 방화동 파출소에 유기견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하는 동안 개들이 눈치채고 도망가거나 하여 쉽게 잡지 못했다. 구청에서도 이를 알고 있어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했을 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견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아니지만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치상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화 근린공원 연못 정비 완성.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개화산 실개천 조성과 기존 연못을 정비하기 위한 방화 근린공원 수변 경관 개선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개화산 정상에서 약사사 근처 인공폭포를 거쳐 공원 내의 연못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공사 중 마지막 종착지인 공원 내 연못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공원에서 개화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허물었던 정자도 다시 설치하고 공사장을 넓게 둘러찐 공사띠, 가벽도 허물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고이는 연못 주변으로 아담한 돌들로 테두리를 둘러주고 연못 내에 있던 물레방아는 드러내고 연못 주변으로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들을 심어 아기자기 정원의 맛을 살렸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을 이른 봄부터는 색색 꽃들과 물소리 흐르는 아름다운 연못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같이 나눠요와 백인의 꽃꽂이. 방화삼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연말에 우리같이 나눠요라는 우리마을 송년 기부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가 어려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때는 12월 17일 오후 3시 유튜브 방화마을 방송국. 온라인 행사라고만 하면 굳이 관심이 가지 않을 터이지만 이 행사의 매력은 따로 있다. 백인의 꽃꽂이 체험이 사이드로 진행된다는 것. 그게 뭐냐고? 크리스마스 센터피스라는 이름의 생화꽂이인데 집안에 생화가 있으면 분위기도 남다르고 내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다. 더구나 크리스마스 삘까지. 참여는 어떻게 하냐고? 자치회 광고물을 평소 유심히 관찰한다. 특히 주민센터 앞 현수막. 광고물에 게재된 예약 날짜를 확인하고 백인의 꽃꽂이를 예약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생화 한 다발과 부자재를 전날 또는 행사 당일에 전해받는다.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우리같이 나눠요 행사에 접속하여 공연도 보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예쁜 크리스마스 꽃꽂이를 완성한다. 그리고 인증샷을 주최 측에 보낸다. 기사를 제보받습니다. 카카오 채널 알쓸시소를 검색해주세요. 2021년 마지막 7호에서 만나요.